안녕하세요.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직하고 마음 착하기로는 전국 10등 안에 들 자신이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우직하고 착한 것 빼고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격 탓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하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착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바보 같다는 것처럼 들려서요. 하지만 천성인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과수원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친구가, 이 친구! 이리 와서 사과 맛 좀 봐라. 아주 잘 익었다. 우와, 올해 처음 열린 사과죠? 그럼, 열심히 땀 흘려 재배한 보람이 있구나. 물론 무탈하게 잘 자라준 이 녀석들한테 제일 고맙지. 자, 맛이 어때? 새콤달콤해요, 아빠. 우리 아빠 사과는 1등 사과 최고! 아버지에게 과수원은 인생 그 자체였어요. 봄철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보온 덮개를 덮어주는 걸 시작으로 매달 매일매일 참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사과나무 생장의 이상적인 토성인 사양토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사과나무 밭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사과 열매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그보다 사과나무에 핀 꽃을 좋아했습니다. 연분홍 꽃잎을 보다 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과수원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친구가,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사과나무 지킴이. 아버지처럼요. 저도 과수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진국이는 청년 농부가 될 모양이구나. 꼭 아버지처럼 과수원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 수도 있지. 저번에 장래희망 적어서 내라고 할 때 사과나무 지킴이라고 적었는걸요? 선생님도 멋진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과나무 지킴이라 듣기가 좋구나. 저희 집 과수원 부지는 꽤 넓었어요. 사과 농사도 잘 되어서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과수원을 물려받기보다는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가서 번듯한 직장을 갖기 원하셨지요. 과수원 농부가 되는 게 꿈이라던 제 말을 그저 어린 나이 눈에 아버지가 대단해 보여 하는 소리인가 보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과수원 농부가 되겠다는 제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더 많이 잘 배워서 과수원 일을 도와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바로 과수원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하고 가실 수가 있니? 친구가, 우리 이제 어떻게 사니? 사고였습니다. 밤중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 배수로에 추락하고 말았지요. 그저 동네 분들과 읍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다 귀가에 늦으시나 보다 생각했지 사고를 당하신 줄 몰랐어요. 몸도 약하고 마음 여린 어머니 곁을 지키며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고 과수원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과수원을 좋아하고 사과 농부가 꿈이었던 게 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사과 농사 일을 꾸준히 도운 덕분에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과수원을 운영을 하다가 20살 초반 군대에 다녀왔어요. 어차피 가게 될 거 빨리 다녀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 기간 동안은 어머니가 사람을 쓰며 과수원 일을 책임지셨고요.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사과를 납품하는 거 외에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놓은 게 많았거든요.
전역하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사과즙과 건조 사과칩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일을 늘리며 과수원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 좋았어요. 친구기 왔니? 과수원 일이 바쁠 텐데 이렇게 매일 들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병원이 먼 것도 아닌데.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병원 밥이 아주 잘 나온다. 너는 저녁 먹었니? 집에서 대충 먹고 왔어요. 대충 먹으면 어떡하니? 잘 챙겨 먹어야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사과즙 좀 챙겨왔는데 냉장고에도 넣어둘게요. 하나씩 꺼내 드세요. 사과즙이랑 사과칩 일은 잘 되니? 네 아버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친구기 네가 물려받고 과수원 일이 엄청 확장된 것 같다. 이럴 때 엄마가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친구가 엄마 몸이 이래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는 것만 신경 쓰세요. 어머니는 1년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에서 보내셨어요. 집에 계실 때도 거의 누워 계실 때가 많았지요. 집에서는 삼시세끼 챙겨 드셨고 병원에 계실 때면 꼭 하루에 한 번은 병원에 들러 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고 치료받기를 반복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세월 흐르고 날짜 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제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이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간병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제 소원은 단 하나,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아이고, 친구가 올해 너 몇 살이나 먹었냐? 예, 어르신, 올해 33입니다. 33? 엄마야, 언제 30이 넘어버렸다냐? 요만한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언제 30이 넘은 거야? 이 사람아, 진국이 나이 생각할 것도 없어. 우리가 늙은 거라고 아주 폭삭 늙었네 그래. 진국아, 엄마는 좀 어떠시냐? 요즘도 병원에 계시냐? 얼굴 못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으다. 예, 병원에 계세요. 그래, 과수원 일 하랴, 엄마 병간호 하랴, 네가 그냥 고생이 많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진국이가 이름처럼 진짜 진국인 사람이지. 돌아가신 네 아버지 닮아서 그냥 심성이 착하고 우직한 것이 참 진국이지. 암. 근데 진국아, 네 30 훌쩍 넘었는데 이 장가는 안 가냐?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어? 아, 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과수원 일도 너무 바쁘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그래, 어여 가봐. 네, 또 들어가세요, 어르신.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어른들은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사실 거의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라 물을 때마다 달리 새로울 것도 없었지요. 인사를 드리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어르신들 말씀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0년 넘게 저게 뭐하는 짓이래? 자식 생각하면 그냥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든지 아님 그냥 눈 감아버리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아, 누가 아니래요. 근데 그게 뭐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진국이 엄마라고 저리 10년을 알아놓을 줄 알았겠냐고. 그나저나 사람 목숨이 참 즐기기도 하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던데 우리 진국이는 참말로 효자네 효자야. 난 먼저 떠난 진국이 애비보다 누워있는 진국이 애미보다 진국이가 제일로 불쌍하네. 창창한 20대를 그냥 과수원 일이며 지 엄마 간병으로 다 보내고 나이가 인제 3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아니,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이 상황에 시집을 오겠어? 진국이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결혼을 해도 꼼짝없이 남편 따라 병수발하게 생겼는데. 에휴.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꼭 진국이가 총각 귀신으로 늙을 것처럼 말을 하네. 시집 올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진국이처럼 마음 넓고 착한 색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진국이 엄마 아픈 거 말고 과수원만 생각하면 형편이 괜찮잖아. 그래도 사과 납품부터 즙이다 칩이다 잘만 팔리는데 그런 거 보면 진국이가 사업수완이 있었네. 과수원 돈을 잘 벌면 무언데 그 돈이 다 그냥 병원비 간병비로 10년째 물 새듯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 형편을 알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냐고. 어휴 참, 진국이한테 자만색시 소개시켜줄 거 아니면 그냥 말을 말아요. 자꾸 안 된다 망했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망한다고 그랬어? 딱하니까 그런 거지 딱하니까. 그냥 내 손주 같아서. 마을에서 진국이 딱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에휴 이런 말하면 못 쓰지만 진국이 엄마가 가야 진국이도 지 인생 살 건데 진국이 엄마도 불쌍하고 진국이도 불쌍하고. 몹쓸 소리 하네. 진국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 저렇게 병원비 대며 간호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엄마 건강해지는 게 소원이라던데. 에휴 불쌍해. 불쌍해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야 제가 산다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고 말았어요. 제 속을 모르기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딱하게 보는 어르신들 마음도 그럴 것이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과수원 일하다가 바로 군대 전역하자마자 과수원 일 확장하던 중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라 의도한 건 아닌데 정말 그때까지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본 요즘 말로 모태솔로였습니다. 기회도 없었지만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머릿속을 들여본다면 한쪽 뇌에는 어머니, 다른 한쪽 뇌에는 과수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오후 과수원에서 사과 열매를 솟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솟아야 크고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사과농부 아저씨. 여기요. 사과농부라는 말에 저를 부르는 건가 하고 달려갔더니 어떤 여자가 우리 과수원에 들어와 사과나무 하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과 다 익은 거예요? 아직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니, 제가 혼자 여행을 왔거든요. 시골길 걷는 게 너무 좋아서 막 걷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서 오다 보니 사과나무가 잔뜩 심긴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가까이서 처음 봐요, 정말. 아, 예. 이거 하나 맛봐도 돼요? 다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 빨간 사과 아니고 초록 사과도 있잖아요. 그것도 새콤하던데 이거 맛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사과 열매 하나를 똑 따서 소매에 쓱쓱 문지르고 한 입을 베어 먹는 겁니다. 사과 베어 먹는 아삭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너무 맛있다. 세상에나.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여기 과수원 주인이세요? 예. 저 여기 좀 구경해도 될까요? 아까 보니까 저쪽에 사과 말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렇게 맛있으니까 구경하고 제가 좀 사갈게요. 여기서 바로 살 수 있죠? 양 적게도 파시는 거죠? 전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남의 과수원에 들어와 마음대로 사과를 따먹질 않나. 쉴 새 없이 말을 거질 않나. 과수원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질 않나. 참 신기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곳 사람이 아닌 외진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제야 얼굴을 제대로 보니 새하얀 피부가 햇빛에 빛나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듯 했고 낭랑하고 경쾌한 목소리가 과수원에 울려 퍼지는데 그게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 뛰는데 옆에 있는 여자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죠.
저기요? 예. 구경하셔도 됩니다.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과수원을 산책하듯 천천히 거닐고 막 짜낸 사과즙도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혼자 여행을 왔는데 정말 향긋한 향기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정말 멋진 과수원이네요.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과수원을 운영하세요? 사과즙도 너무 맛있네요. 이거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시다. 저 여기 며칠 머물 건데 이 지역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토박이 분이신 거죠? 현지인만 가는 찐 맛집,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 먹고 혼자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번잡한 도시에서 떠나 이런 곳에서 지내면 마음도 편안할 것 같아. 예, 그렇죠. 특히나 과수원 일을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매달 매일매일 사과나무를 가꾸고 돌봐야 하거든요.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다른 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 계속 과수원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과수원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수원이 놀이터였어요. 자연스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곁눈으로 보고 배웠고 20살부터는 완전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년 이상 하셨다니 완전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네. 진짜 왕왕 멋지다. 그런데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입니다. 어머나 동안이시다. 33으로 안 보여요. 나는 몇 살이게 해요? 글쎄요. 25? 에이, 거짓말 너무 못하신다. 솔직히 그 나이로는 안 보이잖아요. 뭐, 기분은 좋네요. 저는 29이고요. 이름은 박미진이에요. 반가워요. 예. 저는 이진국입니다. 어머, 죄송해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서요. 진국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뭐 시골에서 쭉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던 저에 비해 밝은 에너지를 뿜는 여자에게 솔직히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즐거운 거구나,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칠 여행을 왔고 구경을 시켜달라는 부탁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매일 만났습니다. 현지인만 아는 맛집도 같이 가고 언덕길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읍내에 있는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마치 몇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그래야 하는데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저녁을 먹고 여관 앞에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성큼 묵고 있는 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방으로 들어가라고요? 너무 귀여우시다. 30살 맞아요?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아닌가? 엉큼하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엉큼한 생각이라뇨?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짐 가방이었어요. 며칠 여행 온 사람 치곤 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여행 왔다고 했었잖아요. 여행이 맞긴 한데 잠깐 있다가 돌아갈 여행 계획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이 멀리까지 도망 온 거거든요. 신변의 위험이요? 네. 진짜 완전 저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가능한 멀리 온 거예요. 이 여관에서 며칠 지내면서 지낼 곳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따라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오니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살려니 막막하네요. 어떻게 신고는 안 하셨어요? 신고했죠. 근데 뭐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진국씨, 저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상처 입은 사슴 같은 눈망울에서 뚝뚝 눈물이 흐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정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건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니 딱 잘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집을 알아본다고 했기에 지낼 만한 곳을 알아봐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진 씨가 믿기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진국 씨 혼자 사세요? 네? 아니요. 사실 제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랑 쭉 함께 살았는데 치료를 받아야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있다가를 반복했죠. 아무튼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지역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진국 씨도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예, 감사해요, 미진 씨. 그러면 병원에 계셔서 지금 집에는 혼자 지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진국 씨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예, 갑자기. 싫으세요? 진국 씨가 옆에서 지켜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제가 생활비를 보탤까요? 진국 씨 과수원 일로 바쁘면 제가 청소나 집안일 도울게요. 참 난감했습니다. 방이 하나 남기는 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망설이고 있을 그때 제 마음을 눈치챈 듯이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예요? 예? 얼마 전 만난 사이?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진국 씨가 저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고백할 마음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도 미진 씨 좋아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미진 씨 같은 아름다운 분에게 감히 고백이라는 걸 해도 되는지. 저도 진국 씨 좋아해요. 진국 씨와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1일? 그렇게 갑자기 애인 사이가 되었고 애인 사이가 되었으니 같이 살아보자며 집에 들어왔어요. 좁은 동네라 그런지 아주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어찌나 집 앞을 서성이며 들여다보던지. 진국이 어떻게 된겨? 저 고운 처자는 어디서 데려온겨? 그러니까 걱정이랑 하등 쓸모가 없다니까. 내 뭐라 그랬어? 진국이 같이 참되고 진국인 사람 알아보는 색시가 있다고 했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주 같이 사는 거야? 미진 씨는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에도 아주 매끄럽게 대응을 했어요. 제가 진국 씨 애인이에요. 저희 곧 결혼하려고요. 그 말을 한 뒤 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자나깨나 제 걱정뿐이었던 우리 어머니, 얼굴도 곱고 싹싹한 미진 씨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진국 씨 결혼식 있잖아요. 난 화려한 결혼식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과수원 한가운데서 반지나 나눠서 껴요. 난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서 부를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진국 씨 어머님 투병 중이신데 결혼식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혼인신고만 해요, 우리. 난 정말 진국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가 운명인 것 같았어요. 미진 씨의 말대로 과수원 한가운데서 반지를 나눠 낀 뒤 혼인신고를 했죠. 그날 병원에 있던 어머니가 잠깐 외출을 해서 나오셨고 미진 씨의 어머니 장모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그 여자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가면 집에서 청소나 빨래, 설거지, 살림을 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돌아와서 보면 영 살림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시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좋게 봤습니다. 뭐든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2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시골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여보, 나 카드 한도 좀 늘려주면 안 돼? 지금 한도도 높은데 그게 많이 부족해? 필요한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 엄마랑 여행 다녀오려고. 여보가 보내줄 수 있지? 여행? 휴양지 가서 좀 쉬다 올게. 비행기표 좀 끊어줘. 비즈니스석으로.
시골에 살기 때문에 뭐 옷 입는 거며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내는 꾸준히 쇼핑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여행도 보내줬고 명품 가방이며 옷을 계속 사더라고요. 카드 한도를 늘려줬는데 매달 한도가 닿을 때까지 카드를 긁었어요. 집안일은 안 한 지 오래됐고 과수원 일을 돕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있는 어머니 면회도 결혼 후에 딱 한 번 갔었죠. 장모님의 방문이 점차 늘더니 나중에는 아예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어느새 제 집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서방, 한우 좀 구워봐. 비싼 거니까 태우지 말고 잘 구워야 해. 여보, 들었지? 질겨지니까 오래 굽지 말고 미디엄 레어 정도로 부탁해. 값비싼 식재료에 장모님의 쇼핑까지. 정말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모아두었던 돈이며 버는 돈이 족족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과수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어머니 면회도 다니고 정말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아기가 있으면 이 여자가 집에 붙어 있을까? 그래도 자기 아이를 낳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냉랭했습니다. 임신? 아기? 여보, 뭐 잘못 먹었어? 그걸 누가 한대? 누구 맘대로? 내가 전에 말 안 했나? 난 아기 낳을 생각 없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평생 안 낳을 거야. 애 가지면 몸 망가지지, 뚱뚱해지지, 또 애 낳고 살도 처지지, 또 애 키워야지. 난 그거 못해. 안 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생각해보니 알게 된 지 정말 너무 안 되어서 결혼을 했던 거였죠.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소비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밀리는 지경이 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카드 정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카드가 안 되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돈 없어 이제. 뭐? 돈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과수원에 사과나무 저렇게 잘 자라고 있고 사과즙이며 칩이며 잘만 팔리는데 왜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는데? 너무 과하잖아. 미진이 너랑 장모님이 쓰는 돈이 너무 많아. 엄마 병원비까지 모자랄 지경이야 지금. 여보한텐 어머님만 소중해? 나는 여보랑 결혼했잖아. 난 여보 가족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며. 첫눈에 반했다며.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냐고. 빨리 카드 풀어줘. 아님 현금이라도 주던가.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돈이 없어 정말. 그럼 대출 받아. 뭐? 어머님 병원비도 없다며. 병원비 밀리면 안 되잖아. 대출 받아서 병원비도 내고 카드도 해결해줘. 과수원 담보로 하면 되겠네. 대출 충분히 많이 나오겠다. 과수원을 담보로 하라고? 미진이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지금 나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말했어? 나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 나한테 폭언하고 그러는 거 나 다 증거 있거든? 내가 언제 너한테 폭언을 했다고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데? 처음 만날 때는 아주 조근조근하고 말도 많이 안 하더니 이렇게 잔소리꾼인지 몰랐네. 정말. 됐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 아내에게 돈을 더 줄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꼭 해결해야 했기에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과수원은 우선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하고 돌아오니 돈이 생긴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생활비를 달라고 달달 볶더라고요. 정말 1년 사이에 저는 8kg 가까이 살이 빠졌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면회를 가면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야윈 제 모습을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친구가... 네, 엄마. 친구야,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엄마. 친구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더 늦기 전에, 네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 그만해라. 그래, 엄마 탓이 제일 크다. 무슨 목숨이 이리 질겨서 이리 오래 누워있는 게 죄지, 죄야.
내가 언제 갈지 몰라서. 나 가기 전에 너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손주라도 본다면 여한 없이 떠날 수 있겠다 그리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야 친구가. 이제 그만 정리해라.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어머니의 마음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냥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도 아내와 장모님의 금전 요구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 요구를 일절 무시했습니다. 장장 3달을 매일같이 들볶였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 서류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편지와 함께요. 아내와 장모님의 옷, 명품 가방 같은 짐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일하러 간 사이 싹 정리해서 나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적을 건 다 적었어. 네가 적을 거 채워서 제출해. 너 내가 소송 걸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해. 이런 시골에서 네가 과수원 일만 하고 네 엄마 병간호만 하고 나를 외롭게 방치했어. 나는 여기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우울증이 심해서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철저하게 네 삶만 챙기고 나를 내버려둔 너 잘못이야. 나 찾지 마. 우리 엄마랑 나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날 거야. 눈물이 나지 않고 웃음만 나더군요. 그냥 나를 이용한 거구나. 연애 한번 안 해본 모쏠인 내 잘못이구나.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던 걸까? 허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라도 끝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고 안도감마저 들었지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했어요, 엄마. 그랬구나. 고생 많았다. 예. 엄마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는지. 누구의 잘못도 탓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내가 떠난 뒤 남은 것은 대출밖에 없었어요. 다시 열심히 일해 대출을 갚고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하고 있어서 그간 자세한 상황은 몰랐는데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시도 그런 불효지가 없더라니까. 마음 착한 시골 총각 하나 골라 잡은 거지. 완전 물주였잖아, 물주. 세상에 어린 게 낯짝도 두껍지. 지 엄마까지 데려와서는 아주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총각을 갉아먹고 기둥 뿌리를 뽑아버렸지 뭐야. 아주 그냥 거덜이 났다면서. 10년 넘게 병원비 한번 밀린 적이 없는데 엄마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과수원도 그렇게 잘 되는데 병원비가 빠듯하다는 게 말이 돼? 결혼하고 시상살이 그렇게 빠졌잖아. 과수원 일하랴 병원에 있는 엄마 면회 빠짐없이 다니랴. 정신 나간 옆에 내 때문에 등골까지 휘어서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 욕받네 욕받어. 에이 어디서 그런 게 우리 마을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끝낸 게 다행이지. 끝낸 것도 그게 제대로 끝난 거야. 야반 도주도 아니고 아주 백주대낮에 그 시끄러운 바퀴 가방 끌고 지 엄마랑 한 짐을 챙겨서 나가더만. 한몫 단단히 챙긴 거지. 우리 진국이가 너무 여자를 안 만나보고 몰라가지고 당했다 당했어. 불려시 꽃뱀한테 그냥 뒤꿈치를 제대로 물려버렸어. 에휴, 그래도 진국이 엄마가 퇴원했다 하더만. 뭐 퇴원했다 또 입원한 게 몇 년째인데 이번엔 병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진국이한테 차만 색시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는. 우리라고 뭘 알고 그랬나? 작정하고 사람 속이는 걸 어떻게 걸러거르긴. 우리도 헛살았어. 그래도 오래 살아서 연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얼굴만 봐도 그냥 딱딱 집어낼 줄 알았지. 에휴 됐어. 이제 말 조심해. 진국이 엄마 들을라. 병원에 있어서 자세한 건 모르는 모양이더만. 작은 동네에 비밀이란 없었지요. 건강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던 어머니는 제가 결혼 생활, 이혼 일까지 다 알게 되었고 그만 화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한 달 동안 내내 집에 누워만 있다가 다시 입원을 했고 그것은 마지막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수술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눈을 감고 말았어요. 평생 몸이 아파 고통스럽게 치료만 하다가 떠난 어머니.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조용하게 치른 장례식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다들 저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친구가. 예. 어머니가 마지막 수술과 치료, 입원을 하시다가 떠났기에 병원비가 남아 있었죠. 그때 부모님도 안 계신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출도 남은 병원비도 다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정리하자. 우물한 개구리로만 살았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처럼 좀 너른 세상에 나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수원,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고 34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과수원을 처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과수원을 넘기고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고 병원비를 해결하러 병원에 갔지요. 10년을 넘게 다닌 병원, 마지막 수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납하는 직원분들도 너무 오래 봐와서 서로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야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수납하고 병원에서 돌아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저기요. 저기 잠시만요. 네? 이거 두고 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떨어뜨렸나 보네요. 저 이진국 씨 되시죠? 저희 병원에서 오래 투병하다가 얼마 전 떠나신 최영숙 환자분 아드님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 갑작스럽겠지만 혹시 제가 이진국 씨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는 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어머니가 오래 입원했던 병원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자주 다녔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살며 아버지의 병원에는 가끔 들린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의 투병 기간이 무척 길었고 사실상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큼 몇 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짧은 대화를 끝으로 연락처만 주고받은 뒤 헤어졌어요. 몇십 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려니 마음도 그렇고 정리를 할 게 많았거든요. 남은 돈으로 서울로 가서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올라오기 전 생각해둔 일이 있었거든요. 청과시장에서 일을 구했어요. 이래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 일을 시원시원 잘하네. 과일도 잘 알아보고. 뭐 들어서 여기 이중국 청년이 과수원을 했었대. 청과시장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예의 바른 총각, 과일 좀 아는 총각, 싹싹하고 예의 바른 총각으로 금세 알려졌지요. 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지방에서 제 연락처를 물어봤던 병원장 딸이라던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예요, 김수정. 그때 병원 앞에서 연락처 받았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죠? 그때 서울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계시나요? 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하니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더군요. 사실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한테 보이는 호감도 관심도 그 저희를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어머니가 10년 동안 치료받은 병원이고 병원장님도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고 좋으셨거든요. 서울에 올라와 아는 사람이라곤 청과시장 사람들밖에 없던 터라 밥 한 끼 먹자 생각을 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여자분이 신중하고 배려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어머니 입원하실 때 빠짐없이 간호를 하던 제가 병원에서는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직원들도 알고 병원장님도 알게 되어 따님인 수정씨도 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말을 걸기 한참 전부터 저를 봐왔다고 했죠. 지역 병원에 올 때마다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젊은 분이 대단하다.
나중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선하고 착한 마음. 전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오래 혼자 짝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수납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에 용기를 냈어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여자. 상처가 깊었던 마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저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수정씨 덕분에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죠. 청과시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수정씨와 3년간 만남을 이어온 끝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요. 어머니 병간호로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렇게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것도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청과시장에서 일하는 제가 병원장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3년 동안 만나면서도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3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도 생활비는 충분했죠. 저는 결혼하고 한동안 계속 청과시장 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 임신 초기이기도 하고 자기랑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청과시장 정 많이 들었지만 정리하고 좀 쉬다가 아기 낳고 애기 잘 키우면서 살자. 그래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일을 그만둔 뒤 저는 집에서 살림도 도맡아 하고 아내도 챙겼는데 아무래도 평생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며 누군가를 보살폈는데 일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내가 임신 중기,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몸도 풀 겸 하루에 몇 시간씩 아내 소유의 상가 건물 관리하는 일을 돕기로 했어요. 마침 주차관리원이 급작스레 그만두어 사람을 구해야 했는데 제가 사람 구할 때까지 하겠다고요. 어느 날 아내의 강남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5년이 지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와 표정이 너무도 선명한 그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네, 전 저와 장모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예미진아, 저기 좀 봐. 맞지? 뭐? 누구? 눈이 마주쳤는데 전처는 못 볼 것을 본 듯 표정이 싸늘해지더군요. 미진아, 너 이혼 잘했어. 이서방 저 꼴 좀 봐. 과수원 팔았나 보네. 겨우 서울 와서 강남까지 와서 한다는 일이 주차 정리야? 봐, 우리 망하기 전에 잘 빠졌지? 거기 더 눌러 앉아있었어 봐. 아휴. 저기요, 제 차 좀 빼주시겠어요? 그때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던 아내가 주차 정리하던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여보, 이런 일 하지 말라니까. 사람 구한다고 했잖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본 전 장모의 얼굴이 굳으며 온 몸을 떠는 거였습니다. 수정이, 연자딸 수정이 맞지? 엄마 친구, 동창 맞으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서방한테 여보라고 한 거야? 연자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초대는 못 받았지만 수정이가 결혼한 사람이 이서방이야? 이서방이요? 저희 남편을 왜 그렇게 부르세요? 엄마 뭔데? 이 여자 누군데? 빨리 차 빼달라 해. 짜증을 내는 전처의 말에 전 장모가 깜짝 놀라더니 전처의 무릎을 꿇리고 제 아내와 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건데? 바닥 더러운데? 시끄러, 이거 사. 아무것도 모르면 좀 입이나 다물어. 여보, 여기 이렇게 만나서 나도 기가 막힌데 이 여자들 알아? 여기 내 전처랑 전 장모님이야. 뭐? 여보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사기치고 떠난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아줌마 정말 기가 막히네.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진작 말했어요. 엄마 동창이라며 자꾸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고 모임에 오시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하거든요. 아줌마 딱 봐도 우리 엄마 돈 때문에 모임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엄마한테 아부 떨고 내가 엄마한테도 아줌마 같은 사람 멀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벌써 온갖 사정대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돈도 받아갔죠? 아줌마가 우리 남편 괴롭힌 전 장모였어요? 수정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는 아니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연자가 도와준 건데 내가 원래 갚을 거였고 아니 오늘 나 봤다고 내가 이서방 장모였다고 그거 연자한테 말 안 하면 안 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수정아. 이서방 아니 이진국 씨? 어떻게 수정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어요. 빨리 사과해 너도. 당신이 진국 씨 전 와이프예요? 주제를 알아야지. 참 꼴같지 않지만 어쨌거나 당신이 그렇게 이 사람 놔준 덕분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사랑받고 복 누릴 자격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나 몰라. 전처는 얼굴이 새빨개져 주랭랑을 쳤고 장모도 허겁지겁 전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도 그냥 놔두고요. 아내 말대로 장모님과 전 장모님이 동창은 맞는데 늘 동창들한테 늘 어렵다 소리 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께 이 사실을 곧장 알렸고 장모님은 이제까지 빌려준 돈 다 갚으라는 엄포를 놓고 모임에도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평생 남 등쳐먹고 산 그 모녀는 아예 서울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지방을 돌며 그 사기 행각을 벌일지 동창 모임이 사실상 그 전 장모한테는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발을 못 붙이겠죠. 복수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그저 좋은 아내를 만나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그걸 전처와 전 장모가 알았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저와 아내를 반반 닮은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준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고 변함없이 곁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